자, 다음은 지반조사 용역입니다. 지반조사는 건축물의 기초 설계, 토공사, 기초공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땅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팍 디빌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부만 확인해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지반조사입니다.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사전조사는 예비 지식으로 집안의 상태를 추정하는 조사.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옆 현장 가가지고 여기 어떻든가요?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여기 진흙탕입니다. 그럼 우리도 진흙탕이 좀 있겠네. 이제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예비조사는 자료조사 및 현장답사. 현장에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일부분을 보링이나 사운딩을 통해가지고 시험하고 나서 그 속에 집안에 풍화함이 몇 메다에 있다. 여기는 파일 기초는 힘들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연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조사, 예비조사를 근거로 본조사 방법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본조사가 주로 이제 그 보링 해가지고 집안조사 보고서로 이제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추가조사, 확인했는데 좀 더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추가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완하거나 보강할 때는 추가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본조사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토질 보고서 해가지고 보링 한 거, 뭐, BH1, 2, 3 이래가지고 각각의 현장에 따라서 이쪽은 이렇더라, 이쪽은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 연결해가지고 안반 이렇게 생겼다는 등 이렇게 이제 판단할 때 쓰는 게 우리가 본조사에 나오는 보링 테스트 보고서를 가지고 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조사의 종류입니다. 집안조사. 땅을 보는데 어떻게 되느냐. 집안조사.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주 목적은 땅 속이 우리 구조물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이 땅 속에 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조물이 이 위에서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버티고 나서 침하가 생기느냐, 작업할 때 방해가 생기느냐,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 내부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사운딩 시험, 보링, 샘플링, 지하 탐사, 지내력, 토질 이렇게 기본적인 6가지 시험으로 공학적 특성 방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설계법 그리고 시공사의 공사 효율과 안전, 지하 매설물을 보호하고 나가는 요 6가지 시험을 주로 이제 건축에서는 하게 됩니다. 토목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험 종류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사운딩 보링에서 주로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내력은 기초할 때 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지하 탐사법 첫 번째 짚어보기. 그러니까 철근 가지고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니까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짚어보기인데 이거는 뭐 하나마나 별 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파보기. 옛날에 이제 삽으로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삽질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백호 와가지고 한 4, 5m 파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가 1m 이내 구멍을 2, 3m 깊이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이런 데 많이 하지만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가 있느냐 확인하는 기본 시험입니다. 이런 건 시험에 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물리적 탐사법. 집안의 지층 변화를 심도를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저항, 강제전동, 강제진동, 탄성방식 탐사방법이 주로 이제 있는데 주로 이제 전기저항식이 주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짚어보기. 그냥 땅에 한번 박아보는 거. 터파보기. 구덩이 한번 삽질해보는 거. 아까 물리적 탐사법. 이게 어군 탐지기 같이 여기서 조면은 종파도 있고 이렇게 횡파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이 속에 바위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말뚝을 이렇게 박으면 되겠다. 말뚝 길이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계략적으로 파가는 게 물리적인 탐사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건 그냥 표면에 뭐가 있는지 주로 보는 그런 내용이라서 하나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링 시험입니다. 보링. 우리가 이제 그 볼링이라는 말은 공을 굴리는 거죠. 이 보링이라는 말은 땅속을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제 보링입니다. 보링. 그래서 지중해 여기도 파이 100mm짜리 강관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인데 요게 이제 그 흙의 지층을 판단하고 토질의 성상, 두께, 시료 채취 이렇게 이제 지하수 확인하는데 요게 이제 어디다 쓰냐면은 표준관입시험과 배인 테스트에 이제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오가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 오수에는 회충이 산다 이런 말도 하는데 요 오가라는 말은 이렇게 생긴 드릴입니다. 그래서 이걸 땅속에다가
박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흙을 가지고 이제 이 위에 흙이 쌓이겠죠. 이걸 가지고 땅 속에 진흙이다, 단단한 흙이다, 사토, 모래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 및 중간 정도 점토층에 들어가고 깊이 10m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세식 요 오가 끝에서 물을 쏩니다. 물. 그 이제 와시보링이라 그러는데 펌프로 압송한 물을 수압에 의해 요게 이제 물이 위로 올라오면은 침전조에다가 이만큼 고여가지고 나중에 거기 고인 물을 보고 여기는 모래 땅이다, 점토 땅이다, 이제 부스러기 안반이다, 풍화암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과 함께 배출되는 걸 통에다 모은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식은 비트를 회전시켜요. 요래 가지고 생긴 이렇게 비트입니다. 이렇게. 이걸 회전을 시켜야 요 속에 흙이 쏙 들어가겠죠. 그럼 요걸 꺼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흐트러졌고, 요거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흐트러진 거를 교란시료라 그러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 불교란이라 그래요. 요걸 비트를 회전시켜서 그 부분을 흙을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충격식은 충격을 줍니다. 위에서 망치질 때렸으니까 쾅 때립니다. 그러면 요 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흙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오그식과 수제식은 교란시료, 회전식과 충격식은 불교란시료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10점짜리 답안지로 이제 조금 만들어 봤는데, 오그 보링, 수세식 보링, 회전식 보링, 충격식 보링 이러는데, 오그 보링은 이렇게 오그를 깊이 파서 내려가서 여기서 올라오는 흙을 가지고 우리가 샘플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은 물을 쏜다 그랬죠. 회전식은 여기 비트를 돌려서 확인하고, 충격식은 퍼쿠션이라 그래가지고 충격으로 위로 때려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요걸 교란시료, 요거를 불교란, 흐트러지지 않은 흙을 뺄 수 있고, 요거는 파손된 흙밖에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세식은 물과 흙이 동시에 배출됩니다. 자, 이렇게 퍼쿠션, 드릴링, 충격, 안반 천공에서 단단한 땅에는 요걸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표준관입 시험 있습니다. 중량 표준관입 시험은 이렇게 생긴 표준관입 시험기, 이게 땅속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기를 대는데 이게 뭐냐, 로드입니다. 로드에 선단에 중량 63.5kg짜리 이렇게 위에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추가. 요 구멍이 이제 로드에 꼽힌 거죠. 요걸 자유낙한다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몇 센치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76cm입니다. 어디는 75가 되게 있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인치 단위예요. 그래서 그걸 변환하면 76.2가 나와요. 30인치. 그래서 76cm에서 자유낙하. 요걸 들어 올렸다가 탁 넣으면은 밑으로 톡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받침대를 때리면 여기 밑으로 탁 들어가겠죠. 이렇게. 단단한 땅은 작게 들어갈 거고, 약한 땅은 푹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30cm 들어갔을 때, 샘플릿이 30cm 들어갔을 때 몇 번 만에 두드렸느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표준관입 시험. 그거 가지고 이제 진해력 판단하는데 사질토에 주로 적용되죠. 단단한 땅에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이게. 자, 요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30cm라고 그냥 막 두드려 박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장비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면이 훼손돼요. 그래서 처음에 15cm는 예비 타격이라 해가지고 그냥 15cm 받고 여기서부터 30cm 본 타격 들어갑니다. 본 타격 들어가고 또 후 타격에가 5cm 더 박아요. 그래서 예비 타격 15, 본 타격 30, 후 타격 5cm 해가지고 요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샘플러가 얼마짜리냐? 요거보다는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샘플러는 81cm짜리, 요거를 63.5kg짜리 추가 올렸다가 때리면서 샘플러를 땅속에 박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치가 나왔는데, 이제 사질 집안에 이제 N어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는 아주 늦은 4에서 10원 늦은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요게 두드려 박았을 때 10번까지 들어가 10번이 10회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10회가 나오면은, 아, 요거는 보통 땅이구나 해서 요거는 계량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 계량. 근데 두드려 박았는데 5번 나왔다. 그럼 이거는 4하고 10 사이에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방 계량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지방 계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는 필요하고 여기는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드려 박았을 때 단단한 땅이 낫겠죠. 지방 계량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연약한 데는 저게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느슨하다. 그럼 지방 계량이 굉장히 깊게까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베인 테스트.
십자형 베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바람개비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형 바람개비. 그걸 땅 속에다가 박아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10m까지인데, 사진은 뭐, 요걸 이제 위에 손잡이라고 박아가지고 돌리는데, 조금 이제 이해를 쉽게 하려면 우리가, 진흙땅에다가 삽을 꽂아서 돌린다고 생각해 봐요. 요거는 이제 삽날이 4개죠. 이제 4개죠. 이 하나가 더 달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삽을 꽂아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끈끈하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점착력 판단하는 겁니다. 요걸 꽂아서 이 내면에 붙어 있는, 점토가 얼마만큼 잘 떨어지느냐, 잘 돌아가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토질 시험은 쿨롱의 법칙이 나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굳은 점토에서는 시험 불가해요. 여기가 아까 이야기한 점착력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좀 머금고 있는 점토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얼마만큼 돌아가면서 여기가 파단이 나느냐. 자, 요게 이제 T 이퀄 SK인데 T는 회전력에서는 점토의 전단 강도, K는 베인의 치수 형태에 따른 상수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땅속에 꼽는 겁니다. 콘 관입시험. 원주형 콘을 지중해 관입시켜 저항력을 측정하고 흙의 연경 정도를 측정한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콘. 요게 이제 그 콘인데, 콘을 우리가 뭐 브라보 콘 하듯이 이렇게 끝이 날카로운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요게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요 콘은 저항치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여기 옆면에 요거는 마찰 슬리브 해가지고, 여기는 마찰력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콘의 저항치와 마찰 슬리브의 마찰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 땅속이 어떻는가를 이제 판단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 쓰냐면 간극 수압, 그 다음에 성토 레벨, 샌드 드레인 심도, 집안 지지력, 그 다음에 중장비 탈 수 있느냐, 이제 집안 확인, 그 다음에 웰 포인트 자리. 그래서 요걸 갖다가 콘 관입 시험하는데, 콘이 이제 주로 시험에서는 삐조콘이 주로 이제 사용됩니다. 삐조콘. 그래서 기초 형식 깊이를 결정하거나 지하수의 피압수 파악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요거 이제 마찰 슬리브의 마찰력 데이터와 콘의 저항치 데이터를 가지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집안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은 있는데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 안 쓰거든요. 스웨덴 거잖아. 잘 안 씁니다, 이게. 그래서 스크류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스크류 포인트가 있고,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땅속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25kg짜리 줄을 올려가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가 50kg, 75kg, 100kg 이래가지고 무게를 5, 15, 25, 50, 75, 100kg 제하대를 올려가지고 돌리면서 치마가 어떻게 되느냐. 메타당 반회전수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거운 거 올렸을 때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돌렸을 때 깊이 들어가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스웨덴식 시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샘플링. 샘플링이라는 말은 샘플 채취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흙을 우리가 채취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채취하느냐, 뭐 손으로 긁는 게 아니고 어떤 기구로 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구로 채취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교란 시료 채취라 이 말은 교란이라는 말은 흐트러진 흙. 그러니까 섞여 있는 그냥 뭐 섞여 있는 푸석푸석한 그걸 갖다가 삽으로 퍼는 거고, 불교란 시료라는 말은 단단한 걸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채취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디놀 샘플링, 컴포지트, 데니션, 포일 샘플링,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디놀은 연약한 점성토, 요거는 이제 점토에서 바로 떼니까 신뢰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컴포지트는 굳은 점토하고 모래, 데니션은 단단한 점성토, 포일 샘플링은 연속적인 시료가 가능한 연약 집안에 이제 이렇게 샘플 채취를 할 때 쓰는 샘플링 방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토질 시험입니다. 물리적 시험이죠. 흙의 물리적 성질을 판단하고 안정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단위 체적 중량 비중 가지고 토질 시험합니다. 그래서 입도 함수량 투수 시험과 소성, 액성, 단위 체적 중량 투수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질 시험은 왜 하느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기초를 놓든지 빠이를 박든지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시험입니다, 대부분이. 역학적 시험입니다. 토질의 역학적. 흙의 역학적 성질을 판단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까 여기 쿨롱의 법칙 나왔죠. 점착력과 마찰각. 자, 시그마 이퀄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입니다. 이게 쿨롱의 법칙에 이제 꼭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전단은 힘을 가해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1축 압축, 직접 하중을 가해서 파괴, 그 다음에 3축 압축, 일정한 척압과 수직 하중과 함께 가해
공시체를 이제 파기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시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직접 전단 1축 압축, 3축 압축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내력. 지내력인데 지내력이라는 말은 땅이 얼마만큼 하중을 버티느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지반면에 집축 하중을 가하여 기초 지반면의 지지력을 이제 추정하는 시험입니다. 땅이 얼마만큼 단단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이제 구조물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지반의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인 지지력과 허용 침하량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땅이 있는데 이 위에다 건물을 지으면 땅이 그대로 있진 않아요. 이 무게 때문에 조금은 내려앉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설계적으로 균열도 가지 않고 무리가 없다. 그게 이제 허용 침하량입니다. 허용 침하량. 요 정도로 꺼져도 요 정도는 봐줄 수 있다. 그래서 허용 침하량입니다. 그래서 지지력하고 허용 침하력을 만족시키는 집안의 내력을 갖고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지내력은 허용 지지력과 허용 침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평행하게 한 2, 3mm 침하면 되는데 이렇게 침하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이 전도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허용 침하가 넘은 거죠. 그래서 허용 지지력과 허용 침하력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